구독을 통해 매주 새로운 내용을 받아보세요. 위 종목들은 우리 시장이 대세 상승의 흐름 속으로 나아갈 적에 상승세의 가장 중심부에 놓일 수 있는 종목으로 다른 어떤 종목보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종목군이다. 유동성장세에서 전체 지수의 상승세를 이끌어 나아갈 중심 종목들. 강력한 상승세, 출발 그 자체는 어렵지 않다. 지난 1월 이후 우리 시장은 상승세를 멈추고 긴 조정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이 점은 미국 시장을 제외하고 세계 중요 시장들 대부분 마찬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작년 3월부터 지난 2월 전후까지 세계 주식시장에서는 아주 강한 상승 시도가 나타났는데 이 시기 나타난 상승 시도는 유동성장세의 큰 장을 만들어내는 1단 개상승 과정에 속한다. 세계 주식시장이 추세적인 상승 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에 속한 움직임이 이 시기 나타난 것이다. 준비 과정에서는 전체 지수가 추세적인 상승 의지를 드러내는 위치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 흐름을 추세적인 상승 과정으로 이끌어 나아가기 위한 상승 구도를 구축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과거 나스닥 시장을 10년 이상 추세적인 상승 과정으로 이끌어온 상승 구도는 애플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주였다. 이들 상승 구도에 속한 종목들의 추세적인 상승 과정이 나스닥 시장을 장기 추세적인 상승 과정으로 이끌었던 것이다. 나스닥 시장이 이런 상승 과정을 진행하여 오는 동안 미국 시장을 제외한 세계 중요 국가들은 철저하게 소외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점은 미국 내 금융주와 자동차 관련주를 중심으로 하는 다수의 종목들도 마찬가지다. 작년 3월 이후의 상승 과정을 통한 준비 과정에서 기존의 기술주 중심의 상승 구도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상승 구도를 구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바로 자동차 관련주와 금융주다. 여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종목이 토요타 자동차와 골드만삭스다. 이들 종목들은 나스닥 시장이 2008년 3월 1250포인트의 위치에서 14,000포인트에 이르기까지 2007년 10월의 최고점을 크게 넘어선 적이 없었다. 나스닥 시장이 저점에서 10배를 넘어서는 동안 해당 종목들은 한 번도 추세적인 의지를 드러낸 적이 없었던 것이다. 전체 지수든 종목이든 시장 흐름 또는 개별 종목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큰 폭으로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 이를 뚫고 올라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 되는데 이런 모습을 10년 넘게 보여주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1월과 4월 골드만삭스와 토요타 자동차는 2007년 10월의 고점을 아주 큰 폭으로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아주 강한 추세적인 상승 의지를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드러냈는데 세계 주식시장의 준비 과정의 완성에 맞추어 이런 모습을 드러냈다. 이런 의지를 드러내고 난 다음 이를 뚫고 올라서는 쭉 뻗어 올라가는 상승 시도가 나타날 경우 앞서 준비 과정에 구축된 상승 구도가 본격 가동되고 시장 흐름은 본격적인 상승 과정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번에 나스닥 시장의 후발주자이기는 하지만 대표적인 기술주에 속하는 테슬라에게서 쭉 뻗어 올라가는 상승 시도가 나타난 바 있다. 시가총액이 700조에 달하면서 짧은 기간 70%를 넘어서는 강한 상승 시도가 나타나면서 20% 전후에 달하는 잠재적인 하락 압력에 시달리고 있던 나스닥 시장을 단숨에 조정 국면에서 벗어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번에 테슬라에서 보여준 쭉 뻗어 올라가는 상승 시도가 토요타 자동차와 미국의 대형 금융주에게서 나타나게 되면 세계 중요 시장들은 지난 1월 이후의 조정 국면을 마감하고 본격적인 상승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 시가총액 1000조에 달하는 테슬라에서 이와 같은 상승 과정을 만들어내는데 시가총액 비중이 5분의 1 정도 되는 골드만삭스와 3분의 1 정도 되는 토요타 자동차에게서 이런 상승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 그럼에도 모든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은 시장 내부에 그만한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해결될 경우 출발을 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럼 준비를 모두 갖춘 상태에서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해당 종목의 움직임이 시장 전반의 흐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라면 별다른 구속을 받지 않고 움직일 수 있다. 이번에 테슬라는 지난 9월 20일의 저점에서 불과 1개월 15일 만에 70%를 넘어서는 쭉 뻗어 올라가는 상승 시도가 나타났다. 이런 상승세로 인하여 나스닥 시장은 강한 잠재적인 하락 압력을 뚫고 조정 국면을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테슬라의 강한 상승세로 인하여 나스닥 시장은 20% 전후의 하락 압력을 이겨내고 고점을 넘어섰지만
세계 중요 시장의 흐름에서는 현재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고 상황은 조금씩 나빠지고 있다. 기술주를 상승세의 전면에 내세울 경우 나스닥 시장은 일시적인 강세를 보여줄 수 있지만 세계 주식시장 전반의 흐름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새삼스럽게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앞서의 준비 과정에서 향후 본격적인 상승 과정에서는 자동차 관련주와 금융주가 세계 중요 시장들의 추세적인 상승 과정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골드만삭스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대형 금융주와 토요타 자동차가 테슬라가 보여준 것과 같이 쭉 뻗어 올라가는 상승 시도가 나타나면 시장 흐름에 기대하는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테슬라와 같이 시가총액이 700조에 달하는 종목도 단숨에 쭉 뻗어 올라가는 상승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불과 3분의 1 또는 5분의 1 되는 토요타 자동차와 골드만삭스에게서 이와 같은 상승 과정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에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역할에 있어 종목 간의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지난 6월 초순이나 9월 초순에 향후 세계 주식시장의 본격적인 상승 과정을 주도하는 시장 위치를 확보한 미국의 대형 금융주에게서 테슬라와 같은 강한 상승 시도가 나타났으면 이미 세계 주식시장은 본격적인 상승 과정으로 나아갔을 것이다. 그런데 세계 주식시장이 본격적인 상승 과정으로 나아가려고 할 경우 여러 조건이 필요하다. 우선은 세계 주식시장이 본격적인 상승 과정으로 나아갈 경우 현재의 일시적인 경기회복세를 본격적인 경기회복세로 전환시킬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한다. 가장 중요한 전체 조건이기는 하지만 이 점은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본다.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는 강한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작년 3월 이후보다 더 강한 상승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점과 미중 간의 갈등 문제이다. 이 가운데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최대 걸림돌이다. 작년 3월 이후 세계 주식시장의 강력한 상승 시도로 인하여 세계 경제는 물가 상승에 대한 강한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시적인 경기회복세를 본격적인 경기회복세로 전환시키기 위해 작년 3월 이후보다 더 강력한 본격적인 상승 과정을 출발시킬 경우 추가적으로 안게되는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과연 세계 경제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본격적인 상승 과정으로 출발하였다가 강한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상승세를 중도에 멈춰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출발시킨 것보다 더 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지난 6월 초순 본격적인 상승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았고 지난 8월 초순과 그리고 이번 11월 초순에도 비교적 좋은 기회를 맞았다. 하지만 이 시기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5.0%에서 5.4%로 그리고 이번에는 6.2%로 치솟아 오르는 소식이 들려왔고 소식이 들릴 적마다 미국의 대형 금융주가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30년 만에 최대치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시장은 조기에 조정을 마감하고 미국의 대형 금융주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시장 흐름에 변화의 조짐이 있는 것은 아닌가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더 이상 기준금리 인상의 시기를 늦추기 힘들다는 인식 이변화로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 강도를 조정 기간을 통해 해소시키겠다는 전략을 포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물가 상승에 대한 강한 압박에도 본격적인 상승 과정으로 나아갈 경우 압박의 강도는 더욱 강해져 조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물가 상승의 최후의 통제 수단은 금리 인상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현실적으로 유동성장세의 3단계 상승 과정은 나타날 수가 없다. 상승세의 중간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을 충분히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격적인 상승 과정으로 나아갈 경우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의 강도는 아주 강하게 작용하여 미연준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단순히 0.25% 수준의 금리 인상만으로 강한 압박을 해소하기 힘들다. 그런데 물가 압력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격적인 상승 과정으로 나아갈 경우 최소 0.5% 필요하면 1% 수준의 초강력 기준금리 인상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조정을 계기로 본격적인 상승 과정으로 나아갈 경우 이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세계 주식시장이 본격적인 상승 과정으로 나아가고 이 과정의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을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하고 미연준이 전격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충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세계 경제와 주식시장은 예상보다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다만 이런 조치의 결과로 유동성장세는 모두 마감하겠지만 이미 세계 경제는 본격적인 회복세로 전환된 상태라 하락세의 말미에 이르면 본격적인 경기 회복세에 의한 새로운 큰 장인 실적 장세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아직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시장 흐름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최근 아시아 중요 시장들은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의 출현 우려로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점차 고갈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런 진통으로 인하여 안정된 시장 위치가 흔들리지는 않는 만큼 이를 잘 견디어내야만 하겠다.